반도체는 30%,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와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 PIM, 로보티즈 한 이 네 개 종목으로 한 30% 비중 넣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20%는 저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10%씩 넣고, 나머지 20%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AI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변압기, 전선 중 가장 탑픽으로 보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실 변압기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었죠. 물론 변압기도 좀 계속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원전도 좀 조정을 좀 받아왔지만은 저는 원전이 일단은 먼저 부각받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블룸에너지와 그 네비우스 관련 계약 이슈가 나왔었죠. 지금 결국 에너지 확보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SOFC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그 다음이 이제 원전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급한 게 경우에는 SOFC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1분기 때 한 17기 정도 수주를 쌓아나기 시작을 했고, 2030년까지는 대략 한 110기 정도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두산 에너빌리티도 또 증세에 대한 효과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왜 원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6월 달에는 특히 이제 홀텍이나 아니면은 이제 펠리세이드, 페르미 같은 이제 원전 본계약이 다시 남아 있어요. 그게 현대건설이 아마 EPC 쪽으로 좀 주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계약이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면은 원전이 좀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고, 3분기 때는 아마 웨스팅하우스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틴코리아, 한수원과 아마 본 협약이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골든 타임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이미 퐁티누프 그 2차 수주도 입찰도 남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나 대다수 유럽향에 있는 이제 원전 입찰이 좀 남아 있는 사람, 체코도 템블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웨이팅 하수의 협약이 끝나야 뭐 미국의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 좀 더 가속화된 수주를 좀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원전이 아마 이 차례를 좀 강하게 하반기에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일단 원전에서는 당연히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탑픽이라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대우건설도 잠깐 조정도 나왔었고 현대건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스터빈이나 실제로 지금 SMR에 들어가는 모든 대부분 밸류체인의 그냥 70%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들어가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온사이트 전략을 완전 바뀌어버렸죠. 이게 자체적으로 테라파워나 여러 이제 SMR 회사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망과 관련된 그 민간인 사업자들에 대한 그 실제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나왔던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아마 좀 더 SMR 수주 계약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 특히 이제 MOU를 맺은 협력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전 이란 종전 이슈가 좀 맞받쳐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 이슈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 ENA 컵대회를 좀 다녀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쿠웨이트나 바레인 쪽도 하나둘씩 지금 실제로 이제 실제 정유시설 지었던 그 업체들에게서 실제로 여러 가지 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실제로 재건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현대건설 원전 플러스 재건 플러스를 본다라면 현대건설을 일단은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 종목들이 최근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력 설비는 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부가적인 이슈가 부각될 거라 보고 있고, 워낙 이제 대부분이 이게 AI 이슈가 조정이 나올 때는 대부분 금리 영향이 큽니다. 왜냐면은 설마 하는 거죠. 제가 아까 7,250억 달러 정도 수준 빅테크 업체들이 캐페 투자를 한다 했죠. 실제로 이게 30년물이 최근에 5.2% 올라가고 10년물이 4.6% 올라가다 보니 이거 이자 비용에 따른 부담이 생겨서 빅테크 업체들이 캐페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실 변압기나 실제로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이제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들은 최근에 베스턴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디스플레이션과 관련과 조금 비슷한 이제 측면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항상 기회를 받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적어도 3년치 계속 꾸준히 올라왔다라면 여러 이제 증설의 효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계속 이제 우상향되는 좀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뭐 전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개별적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는 북내향 그 서해안 프로젝트도 있는 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유럽항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수주에 따른 예상들이 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구리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 우상되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섹터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안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계속 우상향 기전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이 최근 많이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원전주는 결국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1분기 때 그 체코 그 두코바니 쪽은 매출이 이제 하나둘씩 인식이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뭐 1,000억 정도의 이제 평가액이 반영이 되어 왔다고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뭐 조정이 다 똑같은 앞서 전력 설비와 관련된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미 작년 9월부터 오랜 기간 좀 박스권을 유지를 좀 해왔더라면 이미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략 한 14조 정도 수준을 맺어왔고, 올해부터는 그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수준을 좀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 뭐 지금 당장 에너지를 확보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SMR 쪽으로 수주 가속화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대미투자법도 실제로 조선도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원전이 그 다음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준비를 작업에 착수를 할 것 같아요. 일단 SMR 위주로 하고 대형 원전도 미국 쪽으로 진출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한간에는 미중 정상회담하면서 뭐 미국에 뭐 원전 들어가는 거 아니냐,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쪽은 그 1, 2위를 차지할 건 있지만은,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 쪽 대형 원전은, 또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웨스팅하우스 그 인력, 900명 밖에 없습니다. 900명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수원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원전은 계속 우상향 갈 구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20% 상회했음에도 주가가 최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원전에 대한 좀 공백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6월이라 좀 본다면 6월에 명확한 이 기준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고, 지금 대다수가 지금 SMR 쪽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얘기를 해왔죠. 트럼프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데, 너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너네 에너지는 너네가 갖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민간 기업인 빅테크 업체들이 여기서 좀 더 강한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어도 SMR 분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비티는 지금의 조정은 단순히 저는 금리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대형 원전 수주 기대감에 이어 장기적으로 LNG 업사이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워낙 뭐 대우건설도 이제 플랜트와 관련된 레퍼런스가 충분히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확보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 석유 관련해서도 중국과 협상을 좀 했던 측면이 있는 좀 상황이라면, 아마 조만간 이제 LNG 수주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우리나라 이제 건설주 회사들도 아마 플랜트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스무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현금은 좀 확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매도세는 또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게 아마 6월 초까지라 좀 보고 있고, 환율도 일단 1,510원인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의 투매가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료가 좀 쉬잖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실적도 끝났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3월 때는 이때는 뭐 GTC라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재료 공백기 수준에서 그 정도 반도체 좀 쉬어가는 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일단 25만 원까지는 저 지지선을 좀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현금을 좀 더 비중 확대인 측면으로 전략을 좀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이번 기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오늘 국민성장펀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의 재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런 이슈가 또 하나둘씩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의 쏠림이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업종 외에 추가적으로 눈여겨볼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뭐 반도체 제외, 원전 제외, 로봇 제외라고 본다면 저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보는 좀 섹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음 주쯤에 27일입니다. 5월 27일 날 D&D 파마텍이 DD01 이제 치료제라고 해서 이게 메시 치료제입니다. 이게 간암 치료제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마 DD01 이게 결국에는 임상 탑라인 데이터 이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주목도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한 달 전에 실제로 이제 IR을 참석을 했었고,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6월이나 7월쯤에 임상 인상 가치를 높여난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인 오늘 반등이 나왔었지만 는 이게 용소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최근에 화이자가 메소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용역 계약까지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화이자에 대한 경구형 쪽에 임상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가 좀 있다고 보게 되면 좀 6월 달까지는 D&D 파마텍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2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30%는 반도체입니다. 물론 제가 40%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는 조정 시 그 반도체 탑2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대략 한 25에서 28만 원 사이에 오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늘려가는 거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적어도 한 160만 원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0만 원 사이에서 많이 조정 나오면은 그때 비중 늘리는 거.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테크윙이나 그런 여러 장비 업체들, 아마 3분기 때는 랜드 쪽이나 그 증설에 따른 여러 이제 정책 장비들이 하나둘씩 좀 들어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는 30%,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와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 PIM, 로보티즈 한 이 네 개 종목으로 한 30% 비중 뭐 넣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20%는 저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10%씩 넣고 나머지 20%는 현금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의견에서 6월 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현대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으로 좀 확대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